111쪽 교재 계속 봅니다. 에너지띠 구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우리는 이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전자가 가득 차 있고 에너지 준위로서 낮은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름 없이 그냥 그러고 계세요라고 그랬고, 원자가 띠와 띠틈 위에 전도띠 요 부분만 집중해서 보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옥텟 규칙이 어쩌니 뭐 공유결합이 어쩌니 하는 것들은 그냥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은 해도 돼. 이런 식으로 돼서 원자가 띠가 가득 차 있고 전도띠가 약간의 띠틈을 두고 위에 있는 그 부분만 좀 확대해서 보면 원자가띠 위에 띠틈 있고 전도띠가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앞에서 봤었던 그 그래프의 일부분만 뚝 떼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적절한 정원의 전자가 원자가띠를 가득 채우고 있을 것이고, 그 전자들이 이게 위치에 대한 여기 위치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라고 할 수 있을 때 전도띠는 텅 비어 있다라고 해야지 될 텐데, 우리는 이걸 전도띠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런 에너지 상태로 있는 전자들이, 요런 에너지를 가진 전자들이 옆으로 이동하려고 그랬더니 지들끼리 여기 꽉 차 있다 그랬죠. 전자가 정원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까 전자가 얘들을 비집고 가는 게 안 돼요. 그렇지만 혹시 특정 전자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게 빵 튀어 올라가서 전도띠에 혼자 존재하다가 저기 좀 가볼까? 그러면서 이렇게 쭉 이동하는 거, 요거는 가능하다. 전자의 위치가 이동되는 게 가능하다. 전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 전류 현상이 나타나게 할 전자의 가상의 그래프상에 나타나지만 이동 경로이기 때문에 이걸 전도띠라고 부르자라고 하자는 건데, 그렇게 된다고 그랬을 때 일단 가득 차 있던 원자가띠에서 벗어날 전자의 전이가 필요했죠. 그럴 때 이런 전자의 들뜨는 현상을 위해서는 전자가 사실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가 큰 상태로 넘어가는 일이 필요했는데, 전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 띠틈만큼의, 이거 어디까지나 그래프 중에 일부분입니다. 띠틈만큼을 극복 못하고 애매한 에너지 흡수하면 안 되고 전도띠까지 훅 갈 수 있을 그런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데, 이 띠틈이 커. 띠틈이 크다, 필요한, 전이를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거 자체가 힘들겠죠. 그러면 전자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전류 전도 현상, 전기 전도 현상 자체는 시작부터 어렵다라는 말이다. 그래서 띠틈이 클 때에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 클 때에는 전기 전도 전류 현상이 애초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해당 물질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어떤 물질에서 전류가 잘 흐르지 않아. 그게 뭐니? 이게 부도체죠? 원자가띠 그리고 전도띠 그린 다음에 띠틈이 상당히 크다라는 표현이 있으면은 이게 부도체의 원자가띠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는 원자가띠가 있어요. 전자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띠틈을 두고 전도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띠틈이 작아. 띠틈 간격이 좁다는 얘기는 원자가띠에서 튀어나갈 전자가 약간의 에너지만 어떻게든 흡수할 수 있으면은 전이가 가능하고 전류 현상도 가능하다. 이때보다는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약간은 있기는 있다라는 거니까, 요런 상태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는 물질은 뭐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게 반도체예요. 이거는 전류가 흐를 수도 있으면 그건 도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도체와 부도체의 절반의 성질을 가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이게 반자가 절반 반자라서 애매한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도체에 비해선 전기 전도성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반도체라고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죠. 도체라는 거는 이런 에너지 3D 구조를 어떻게 그려야 하겠느냐. 가득 차 있는 이 원자가띠와 전자가 하나도 없는 전도띠가 아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를 하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될 띠틈만큼의 에너지 간격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매우 쉽게 뻑하면 전자가 쓱쓱 갔다가 이렇게 오는 전류 현상이 나타난다. 자, 그런 도체에 대한 에너지 그래프 상의 표현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얘기하던 것하고 일관성을 갖추면서 도체의 에너지띠 구조는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다. 어쩌다 보니 띠틈이 없다라고 하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이건 거의 비슷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거는 띠틈 개념에서 표현을 한 거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다라는 표현도 써요. 이런 거는 실제 문제 보기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숙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띠틈이 없는 거하고 원자가띠와 전도띠가 겹쳐 있는 거나 뭐 그게 그거죠. 비슷한 의미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이 조금 특이한데 이렇게 얘기해요. 원자가띠가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비어 있다 라는 표현도 씁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원자가띠가 있고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분명히 있는데 원자가띠는 보통 가득 채워진 상태를 전제로 했었는데 원자가띠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자 개수가 모자라서 전자가 이렇게 차다 말았어. 여기 아직 여유 있는데요 싶어요. 그러면은 이걸 볼 필요 없이 원자가띠가 가득 차 있어야 전자들이 빼곡해야 이렇게 비집고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는 게 불가능했었던 건데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비었네 그러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냥 이게 마치 이 빈 부분이 전도띠처럼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과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111쪽의 그림 보면요. 원자가띠와 전도띠만 나머지 부분 생략하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가운데 뭐 왼쪽 오른쪽 부도체랑 반도체는 이미 여기서 설명한 거랑 똑같은 그림이고요. 가운데 도체를 보면 원자가띠 있고 뭐 굵은 거 있고 띠틈 있고 그 위에 뭐 하나가 또 있는데 이걸 보면서 띠틈이 제법 넓은데요?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거는 페이크고 그 페이크 전도띠를 하나 더 그려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안 되고 원자가띠와 전도띠 붙어있는 그 부분만 보자. 그 위에 두 번째 전도띠는 생각하지 말고요. 원자가띠와 전도띠 의미는 이 두 개의 띠가 붙어있구나 또는 원자가띠가 일부 비어있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밑에 그 설명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도체는 1.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없다. 원자가띠와 띠틈이 일부 겹쳐 있다. 원자가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다. 또는 똑같은 얘기죠. 일부가 채워져 있지 않다. 그 말이죠. 등으로 표현을 하며 이게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것을 설명한다라고 하는 게 이런 뜻입니다.
111쪽의 오른쪽에 보충 설명되어 있는 거는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전도띠에 양공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아니고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반도체와 다이오드 갑시다. 여기에서 부도체, 반도체, 도체 설명을 했는데 이게 하나의 범주로서 문제가 따로 하나 나오고요. 에너지띠 구조, 도체, 반도체, 부도체 구분, 그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가 나오고 지금부터는 도체 지워, 안 할 거야. 부도체 지워, 안 할 거야. 여기까지 했으면 니네는 필요 없어. 그런 다음에 반도체만 등장을 할 겁니다. 반도체, 원자과 띠는 가득 차 있고 전도띠가 있는데 그 사이에 띠틈이 작아서 잘하면 전류가 흐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아주 잘 흐르지는 않는 이런 애매한 반도체를 얘기를 할 건데요. 이 반도체,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에너지 구조가 되어 있는 반도체에 해당하는 물질이 따로 있어요. 누구? 어떤 원자, 원소들로 이루어진 물질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 아까도 잠시 살펴봤었던 실리콘과 자주 예를 들진 않는데 저머늄, 우리 게르마늄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저머늄이라고 부르고 있죠. 얘네들이 쭉 구조를 만들어 보면은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틈이 다른 것들은 가득 차고 멀찍이 떨어져 있는데 물론 금속들은 이제 붙어 있겠죠. 근데 비금속들 중에서는 이게 멀지 않고 좁은 얼마 안 되는 몇 개 안 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띠틈과 띠틈이 좁다, 원자과 띠와 전도띠 사이에 에너지 간격이 좁다. 이렇게 하는 게 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아까 전에 봤던 거 다시 한번 봅시다. 특히 반도체로서 실리콘과 저머늄 같은 것들은 최외곽 전자가 4개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잠시 봤었던 실리콘 주변에 단일결합, 공유 단일결합이 4번 있으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고 이거는 또 다른 주변 4개의 원자와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대 분자 구조를 이룬다라고 합니다. 요만큼이 뭐 SI4 그래가지고 이만큼이 원자야, 분자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거대 분자 구조를 이룬다라고 하는데 그러는데 그런 반도체가 있을 때 자, 요렇게만 그려놔도 그러려니 하세요. 실리콘, 실리콘들 주변 애들하고 단일 공유 결합들을 막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 하고 있을 겁니다. 여기도 다 실리콘으로 쭉쭉쭉쭉쭉 다 나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띠틈이 좁을 텐데 자, 이걸 가지고 순수 반도체라고 할 거예요. 뭐 되게 순수하다 그런 게 좋은 건 아니고 뭐 좋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다른 원자 원소들이 섞여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반도체예요. 전류가 애매하게 흘러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도핑이라는 걸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상한 용어가 많이 나와요. 도핑을 한다. 불순물 첨가를 한다라고도 불러요. 불순물 첨가를 할 건데 여기서 불순물이라는 것은 실리콘이 아니어서 불순물인 거지 뭐 더러운 거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몸에 안 좋은 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실리콘이 아닌 뭔가를 첨가를 할 건데 그 첨가할 그 실리콘이 아닌 것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P형 불순물이 있고요. N형 불순물이 있습니다. P형 불순물, N형 불순물이라고도 하고 P형 도펀트, N형 도펀트라고도 불러요. 그러는데 P형 도펀트와 N형 도펀트는 우리 순수 반도체 실리콘이 14족이라 그랬죠? 14족이라서 최외곽전자가 4개다라고 그랬는데 P형, N형 불순물들은 각각 P형이 13족, N형이 15족 이렇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붕소라든지 알루미늄 뭐 몇 가지 더 있는데 등등등이 있고요. 15족으로서 뭐 인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있습니다. 이런 거 예시 나와 있는데요. 112쪽에 P형 반도체에서 13족 원소, 붕소, 알루미늄, 갈륨, 인듐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었고요. N형 반도체라고 쓴 데 밑에다가 15족 원소 P, 인, 비소, AS, SP, 안티몬, 비스무트 되게 생소한 애들이 많죠. 이인이 그나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봤을 애들인데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래요. 자, 이런 것들은 특징이 뭐냐? 13족이니까 최각전자가 3개, 15족이니까 최각전자가 최각전자가 5개, 땡땡 해가지고 5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여기다 첨가하면 어떻게 되냐? 최각전자 4개인 것들끼리 똘똘 뭉쳐 있을 때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잘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태가 뭐라고? 원자과 띠가 가득 차고 전도띠 사이에 띠틈이 작게 뭐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최각전자 3개밖에 없는 붕소 13족 원소 뭐 이런 거를 데려와요. 자, 그러면은 이게 원자과 띠가 가득 차 있고 전도띠가 또 있고 띠틈이 있고 전도띠가 또 있다라 그럴 때 원자과 띠가 가득 찬 조건이 이런 단일 공유결합이 완성이 돼 있을 때인데 붕소를 데려오면 얘는 어떻게 돼? 최각전자가 3개밖에 없어가지고 요 단일 결합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하나 덜 가져온 것 때문에 그래프상에서의 원자과 띠에 전자가 가득 차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생겨버려요. 저거 실리콘이었어야 이게 가득 차는데 그 전자를 실리콘 가지고 왔을 것보다 하나 덜 가져온 니 때문에 원자과 띠가 가득 차지 못했어. 그러면 이게 쓸데없는 게 아니라 이거 덕분에 주변의 원자들이 옴짝달싹 못하는 게 아니라 전자가 요 길로 가면서 요 자리를 메우고 양공이 요 길로 가고 전자가 요 자리로 가면서 여기를 메우고 양공이 요로 가고 하면서 원자과 띠 내에서 이런 에너지 흡수할 거 없이 양공이 움직이는 모습을 가지게 될 거다. 원래 전자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전자가 비어버리게 돼서 생긴 빈자리, 이걸 양공, 홀, 정공 이렇게 부릅니다. 요거를 양공, 정공, 홀이라고 부르는데 양공이란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양공을 메우고 빈자리, 메우고 빈자리, 메우고 빈자리 요런 운동을 하게 되면 양공이 마치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 전자가 메우느라고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양공이 이동하는 것이 원자과 띠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 양공의 이동 방향으로 전류가 원자과 띠에서 흐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P형 도펀트, P형 불순물을 섞은 그런 도핑을 겪은 이 반도체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반대로 실리콘들이 쭉 있어야 될, 그래서 단일 공유결합이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될 요런 자리에 여기다가 15족 원소 N형 도펀트를 하나 섞어봤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원자과 띠가 원래는 가득 차고 약간의 띠틈을 둔 다음에 전도띠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실리콘처럼 원자과 띠 4개를 가지고 있는 애가 아니라 5개를 가지고 있는 애기 때문에 실리콘인 척하고 들어가가지고 단일결합, 공유결합 이렇게 한 다음에 나 전자 하나 더 데리고 다니는데 하는 애를 데리고 온 거죠.
그러면 실리콘 일대처럼 활동하면은 원자과 띠를 가득 채울 텐데 얘가 들고 온 전자가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건 어떤 에너지 상태로 둘 거냐 그랬을 때 이제 원자과 띠가 가득 찼기 때문에 저 전자는 전도띠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당 잉여 전자 덕분에 에너지 흡수를 통한 전이를 하지 않아도 이미 전도띠에 전이 된 전자를 원래 데리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그러다 보니까 얘는 특별한 노력 없이 전도띠에 원래 있으니까 나는 좀 일로 가도 되겠네요 하는 전기, 전도, 전류 현상이 이것 때문에 잘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게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반도체 속에서 자유전자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전기 전도성이 매우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자. 그래서 P형, 파지티브 도핑을 하게 되면 또는 N형, 네거티브 도핑을 하게 되면 결론 뭐가 됐든 전류는 매우 잘 흐르게 된다. 내부적인 구조나 현상은 약간 다르지만 원자과띠에 양공이 추가됐기 때문에 전도띠에 전자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라는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결론 전류가 매우 잘 흐르게 된다. 그렇게 보이게 된다라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전류가 잘 흐를 수도 잘 안 흐를 수도 있는 그런 순수 반도체에 어쨌든 도핑을 하게 돼서 N형 반도체, 요건 P형이죠.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를 만들면 순수 반도체를 P형 또는 N형 반도체라는 것으로 바꾸게 되면 그러면 해당 반도체들은 전류가 매우 잘 흐르게 된다. 자, 그게 이제 112쪽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순수 반도체, 고유 반도체라는 말도 쓰고요. 최각전자를 공유해서 이래라 전류가 흐르네 만에 하는 거. 불순물 반도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있는데요. P형, 순수 반도체에 13조 원소 P형 도펀트를 넣는 P형 도핑을 하면 N형 반도체, N형 도핑을 하면 그러면 이러해서 어쨌든 전류가 매우 잘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해요. 그 상황 그림으로 보여줬습니다. P형 반도체 원자과띠에 양공이 있다. N형 반도체 전도띠에 자유전자, 잉여전자, 자유전자가 있다. 이런 표현도 써요. P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나르게는 양공이다. N형 반도체의 주요 전하 나르게는 전자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자, 마지막. 그래서 이런 것 만들어가지고 우리 어디다 쓸 거냐? 이런 P형,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 PN 접합 다이오드를 만들 거예요. 앞에서 썼죠? P 반도체, N형 반도체. 이거 그냥 철석 붙이면 됩니다. P형, N형 이렇게 붙이면 돼요. 그럼 됐어요. P형 자체도 전류가 잘 흘렀고 N형 자체도 잘 흘렀는데 이걸 굳이 붙였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도선을 연결할 거예요. 그래 놓고 전지를 꽂을 겁니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를 거냐 안 흐를 거냐 싶은데 이게 신기한 게 단독으로 있을 때는 전류가 잘 흐르고 잘 흐르던 것을 붙여놓으면 전류가 잘 흐를 때도 있고 잘 흐르지 않을 때도 있어요. 되게 신기합니다. 각자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다가 붙이면 PN 접합 다이오드에서는 이걸 그냥 다이오드라고 불러요. P형 반도체 쪽에 전지의 플러스극, N형 반도체 쪽에 전지의 마이너스극을 연결하면은 이게 전류가 잘 흐르는 상황이에요.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가서
P로 들어온 다음 N을 거쳐서 마이너스 극으로 이렇게 돌아간 전류가 잘 흐릅니다. 이걸 전원, 전지에 순방향 전압을 걸어줘서 순방향 전류가 잘 흐른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다가 전지를 거꾸로 꽂으면 P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 N형 반도체에 플러스 극을 꽂으면 그런 방향으로 전류가 안 흘러요. 전류가 요렇게는 잘 흐르는데 요렇게 흐를 상황에서는 아예 안 흐르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이오드가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걸러준다. 이건 돼, 이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정류작용을 한다라고 그래요. 우리 물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거 이걸 정수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류를 정화해준다, 걸러준다, 전류의 방향을 걸러준다라 그래서 정류작용이라고 할 겁니다. 다이오드의 주된 작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저 정류작용이 일어날 때 도대체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 자, 요거 보면은 자,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그릴 수 있습니다. 요게 전도띠예요. 요게 원자가띠예요. 이쪽이 P형, N형이다라 그러면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상세한 전자들의 에너지 배치 상태라고 하는 것이 P형 부분은 어땠니? P형 부분은 원자가띠가 가득 차려고 하다가 13조 원소 때문에 양공이 있다. N형 부분은 원자가띠는 가득 차고 전도띠가 텅 비어 있어야 되는데 잉여전자를 올려놓기 때문에 전자가 여기 이미 들어있다. 그랬을 때 저 다이오드가 적용된 PN 접합 다이오드가 들어있는 순방향으로 연결된 이 회로에 대응시키면 여기 도선이 계속해서 연결돼 있을 텐데 자 플러스 마이너스 극,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가야 되니까 전자가 나가 봅니다. 나간 다음에 다이오드로 들어가면 여긴 꽉 찼으니까 전자가 여기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돼? 전자가 밀려서 가다가 여기 밑에 빈자리가 있네? 그러면서 에너지가 낮은 쪽으로는 쉽게 떨어져요. 우리도 아침에 자다 일어날 때는 힘들지만 서 있다가 앉을 때는 금방금방 앉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그래서 얘들이 쉽게 낮은 에너지 상태로 양공으로 들어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 양공으로 양공 해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도선 타고 빠져나와요. 그래서 돌아와요. 이게 뭐야? 전류가 잘 흐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면 거꾸로 했네. 역방향 전압이 걸려 있으면 전자가 이쪽으로 나가요. 이쪽으로 나갔다가 전자가 P형으로 들어와요. 그랬을 때 여기 빈자리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안 가요. 여기서 양공으로 들어가요. 여기로 와요. 여기까지 와요. 그 다음에 가려고 그랬더니 여기는 자리가 가득 차 있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점프해서 전도띠를 통해서 가야 되잖아. 아침에 일어날 때 힘들다 그랬죠? 여기에 원래 있다가 양공으로 내려가는 건 쉬운데 양공, 원자가띠 수준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가 전도띠로 전이하는 건 이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전자가 더 이상 가질 못한다. 전류가 계속해서 흐르지 못한다. 언제? 역방향으로 전압이 걸려 있을 때. 이게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다이오드의 주요 작용 중에 이게 있어요. 자, 이제 역방향은 됐고 순방향 전압이 걸려 있을 때 플러스가 P형에 마이너스가 N형에 걸려 있을 때 여기에서 전자가 마이너스 극에 나와서 N형 반도체로 가다가 양공으로 이렇게 들어가려면 에너지가 요렇게 낮아져야 되잖아.
전도띠 수준의 에너지가 원자가띠 수준의 에너지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자가 어떻게 돼?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해당 에너지 차이만큼을 방출한다고. 이 에너지 띠 갭만큼의 에너지를, 띠 틈만큼 갭의 에너지를 방출을 합니다. 어떤 형식으로? 빛으로. 그래서 다이오드의 전류가 흐를 때에는 전류가 흐른다, 흐르지 않는다 할 방향을 결정짓는 역할도 하지만 해당하는 에너지 띠 틈 갭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빛을 방출한다. 그러는 다이오드다. 라고 하죠.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에서 이걸 LED라고 부릅니다. 라이트, 빛을 방출하는, 이미팅하는 다이오드인데 방출하는 빛이 얼만큼이에요? 어떤 에너지만큼을 띠틈만큼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을 하니까 그 방출하는 에너지에 대해서 어떤 에너지를 가지는 빛을 방출할 건데 요만큼이요 라는 값이 정해져 있으면 그럼 이런 진동수에 이런 파장의 빛을 방출을 하겠구나 라는 것이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띠틈이 클수록 순방향 전류가 흐를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이렇게 아무튼 다이오드 만들어서 발광 다이오드로 쓸 건데 띠틈을 크게 만든 상태로 순방향 전류를 흐르게 할수록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커져요, 작아져요? 커지겠죠? 파장은 짧아지겠죠? 요거 빛에너지 표현법 활용해서 이 띠틈의 크기와 엮어서 나오는 문제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자주 보게 될 문제들이에요. 113쪽에 발광 다이오드, 라이트 에미팅 다이오드 그래가지고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에너지 갭 EG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띠틈만큼의 에너지 EG에 대해서 F헤르츠짜리 빛을 방출한다. H분의 EG헤르츠의 빛을 방출한다. 이렇게 식을 약간 변형해서도 쓸 수도 있는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그냥 요 얘기를 식으로써 표현한 것 뿐입니다.